이제는 브랜드의 재활성화 전략인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렸듯이 브랜드 재활성화는 브랜드 노화의 원인과 다양한 측면을 신중하게 탐구함으로써 시작이 됩니다. 브랜드가 노화의 신호를 나타내기 시작하면 많은 잠재적인 문제 영역에서 약화의 기본 원인에 근거하여 평가를 합니다. 브랜드 관리자는 정직하게 브랜드 이미지를 관찰하고 브랜드 노화 신호를 발견하고 설명할 뿐만 아니라 재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는 긍정적인 특성을 인식해야 합니다.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브랜드 자산의 상실 원천을 재탈환하거나 브랜드 자산의 새로운 원천을 확인하고 확립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브랜드 재활성화는 전략적으로 수행해야 할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은 어떤 것이 있는지 도표로 보겠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률을 확장한다. 브랜드 이미지와 독특성을 향상한다. 기존 사용자의 성숙기, 브랜드 선택 방법을 관리한다. 제품 수정과 개선 등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률의 확장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가 쇠퇴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어떤 상황에서 브랜드를 기억하거나 상기할 수 있는 브랜드 인지의 깊이가 아니라 소비자들이 좁게 브랜드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죠. 이것은 장애물이 됩니다. 브랜드 자산 구축의 유용한 수단은 브랜드가 소비자들의 욕구와 필요를 만족시킬 수 있는 상황에서 구매나 소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브랜드 인지의 넓이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의 넓이를 증가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는데 소비자 수준이나 소비량을 증가하는 것이죠. 소비자들이 제품을 한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변경하거나 브랜드를 고급화하여 프리미엄 가격을 얻습니다. 소비 빈도를 증가시킨다. 사용 빈도의 증가는 동일한 방법으로 브랜드를 자주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치약을 아침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점심, 저녁, 즉 하루 3번 사용한다면 소비 빈도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되겠죠. 추가나 새로운 사용 기회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브랜드는 어떤 장소와 어떤 시간에만 유효한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더 많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브랜드 사용의 장점을 알리고 브랜드 사용 상황을 환기시킵니다. 브랜드의 세력구, 다른 사용 방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브랜드를 완전히 새롭고 다르게 사용하는 것이죠. 삐뚤어진 눈과 통제할 수 없는 눈의 깜빡거림에 치료제였던 보톡스는 주름과 파킨슨병 치료제로 사용을 합니다. 이것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겠죠. 브랜드 이미지와 독특성의 향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케팅 프로그램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성하는 브랜드 현상의 강점, 선호와 독특성을 향상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리포지셔닝의 한 부분으로서 쇠퇴하는 긍정적인 현상을 강화하고 유발되는 부정적인 현상을 중화시키고 추가적인 긍정적인 현상을 창조하는 것이죠. 브랜드 이미지와 독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취약 또는 이탈 고객을 회복하는 것이죠. 브랜드를 전환하려는 기존 고객의 유지나 이미 브랜드를 사용하지 않는 이탈 고객의 회복은 판매를 증가시킵니다. 경시한 제품 시장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구 변수의 기준에 따른 시장 세분화와 경시한 세분 시장의 확인은 실행 가능한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이 됩니다. 브랜드 지배권이 성장함에 따라 많은 회사들은 브랜드 자산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운 고객 집단에게 접근합니다. 신규 고객을 유인하는 것입니다. 과거의 브랜드를 지원한 소비자 집단을 다소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세분 시장을 표적으로 하는 것이죠. 신구 표적 시장을 균형화시키는 것입니다. 현재 세분 시장에 만족하고 신규 시장을 유인하는 방법은 개별적인 광고 캠페인과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을 창조하는 것이죠. 모든 회사들은 신고객을 확보하려는 노력과 기존 고객을 유지하려는 노력 간의 상충관계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신규 시장과 기존 표적 시장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보호카 마케팅 프로그램을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회사들은 판매를 증가하기 위해서 목표로 할 수 있는 여러 시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시장에 맞는 개별적인 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각 시장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중요하겠죠. 브랜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이미지는 로고, 리포지셔닝, 재출시에 의해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명에 새로운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브랜드 안에서 작은 변화를 줄 수도 있겠죠. 이러한 브랜드 재활성화 중에서 브랜드 이미지와 독특성의 향상에 관한 전략을 도표로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유지, 상실 고객을 회복한다. 경시 세부 시장을 확인한다. 신구 고객을 유인한다. 신구, 표적 시장의 균형을 이룬다. 복합 마케팅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변경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존 사용자들의 성숙기 브랜드 선택 방법 관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재활성화 전략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경쟁 브랜드보다 자사 브랜드를 더 선택할 가능성을 증가시키는 것이겠죠. 성숙기 브랜드 판매 증가는 개별 구매자 수의 증가로 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유통망의 확보와 유통망의 상품 진열은 브랜드 판매 기회를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구입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죠. 유통망의 증가는 판매를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활성화 브랜드는 관리자가 새로운 유통을 만들어내거나 보완제나 대체제 마케터와 협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복합이나 대체 진열을 합니다. 가득성을 증가시키는 것은 새로운 선반 진열을 확보함으로써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또 신규 유통점을 확보하는 것이죠. 새로운 시장 유치는 판매 기회를 증가하고 매출을 향상시킬 수가 있겠죠. 타 브랜드보다 선호하는 브랜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를 선택하기 위해서 경쟁 범주에 있는 타 브랜드보다 더 우수하게 지각되어야 브랜드가 선호가 되겠죠. 제품 태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은 덜 선호하는 경쟁 브랜드 가운데 진열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브랜드를 사용 목적과 연결하는 것이죠. 브랜드가 특정한 상황을 위해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정한 사용 상황과 브랜드를 연결합니다. 기존 사용자들이 성숙기 브랜드 선택 방법 관리에 대해서 도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구매를 확보한다. 다중, 대체에 진열한다. 새로운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브랜드 선호를 확보하고 브랜드와 관련된 목적을 연결을 시키는 것이겠죠. 소비자들이 성숙기 브랜드 사용 방법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숙기 브랜드의 지갑과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 이외에 브랜드 관리자는 브랜드에 더 많은 소비를 촉진합니다. 소비자들의 브랜드 사용 결정 요인은 사용 품목, 사용 빈도와 사용 방법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포장 변경, 지각된 가치, 계열 확장이나 브랜드 확장을 고려할 수가 있겠죠. 사용에 영향을 주는 포장을 변경합니다. 큰 포장은 식품, 음료와 가정용 청소기 등의 더 많은 사용을 촉진합니다. 포장 크기가 클수록 사람들이 소비하는 브랜드 양은 더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지각된 가격을 감소시킵니다. 큰 포장이 많은 소비를 촉진하는 이유는 적은 포장보다 더 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이죠. 브랜드 가격을 인하하는 만큼 사용량이 증가될 수가 있겠죠. 브랜드와 하이 브랜드를 연결합니다. 어떤 브랜드의 신규 고객을 끌어들이고 브랜드를 최신식으로 유지하는 방법은 계열 확장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하이 브랜드를 설정하는 것이죠. 사용 방법 관리를 요약하면 사용 증가를 시키기 위해서 포장을 변경하거나 지각된 가격을 하락시키거나 브랜드와 하이 브랜드를 설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품 수정과 개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핵심은 브랜드가 제공하는 제품이죠. 브랜드 재활성화를 위해서 환경, 경쟁과 기술에 따라서 제품이 육성되고 변해야 합니다.
제품 수정에는 다양한 단계가 있습니다. 즉, 혁신, 기술적 개선이나 제품 범위 확장이 있겠죠. 시장과 산업에서 오랫동안 존속하기 위해서는 제품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합니다. 제품 혁신은 신고객의 유지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의 유지에 도움이 되죠. 환경과 경쟁이 매우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서 제품의 기술적 개선은 내부 소비재에 필수적입니다. 기술적 개선을 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기술에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이 출현함에 따라서 진부화가 되고 그러한 진부화된 제품은 결국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 범위 확장이 되겠죠. 제품 범위 확장 측면에서 다양한 가격 분할로 제품 범위를 증가함으로써 브랜드는 제품군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가 고가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면 저가 제품을 제공할 수가 있는 것이 제품 범위 확장이 되겠습니다. 제품 수정과 개선 측면에서 전략은 혁신, 기술 향상, 제품 범위 확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9장의 강의를 마치고 다음 주에는 제10장 세분화, 표적화, 포지셔닝에 대해서 강의를 할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